안녕하십니까.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김드경입니다. 바쁜 업무 일정과 개인 사정으로 상당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이란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DB형, DC형, IRP 계좌 많이들 들어보셨죠?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퇴직연금의 유형들인데요. 거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퇴직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퇴직연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1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과거 1953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퇴직금 제도의 기능적 문제로 인해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회사 내부에 돈이 적립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수급권이 불안해지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 이직이 잦을 경우엔 퇴직금 통산이 어려워집니다. 이 퇴직금을 이직 시마다 받아버리니까 써버리게 되는 거죠. 또한 퇴직 후 일시금으로 돈을 수령하다 보니까 무리한 투자에서 오는 손실 혹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 이 노후 재원을 한 번에 상실하는 것과 같이 운용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수급권 불안 문제, 이직 시 통산 기능의 부재, 일시금의 운용 관리 문제 등을 개선한 퇴직연금 제도가 현재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DB형,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퇴직연금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운용에 대한 모든 권한과 지급에 대한 책임이 전부 사용자, 즉 회사에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서 정한 금액만큼만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 법정 퇴직금보다 초과 수익이 나게 되면 회사가 그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있는 경우엔 법정 퇴직금만큼을 회사가 채워 넣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통상 임금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 DB형 퇴직연금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DC형,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만 해주면 책임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이때부터는 근로자가 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운용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야겠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DC형보다 앞서 말씀드린 DB형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 DB형 같은 경우에 최소 적립금, 이 사회 적립하는 비율이 90%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다르게 DC형은 전액 사회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나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그런 회사에서는 이 DC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라면 DB형보다 DC형이 퇴직급여 수준에서 유리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이 이 DC형이라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에 좀 더 관심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 IRP는 퇴직 혹은 이직 시에 퇴직급여를 담아둘 수 있는 바구니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3년 일하고 이직하고 5년 일하고 이직하고 또 5년 후에 이직하는 경우에 이 매번 수령한 퇴직금을 이 IRP 계좌에 담아둘 수 있는 것이죠. 이직 시마다 매번 수령하게 되면은 당장 세금이 발생하지만 이 IRP로 받는다면 과세 감면 효과와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밀어주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면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IRP를 활용하여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는 최대 16.5%를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임금 피크제. 60세 이상 정년제도가 확대되면서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상당히 늘고 있죠. 이때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이 퇴직연금 제도의 DB형의 경우 임금 피크 시행으로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면 실제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퇴직 직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이 임금 피크제에선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퇴직급여 손해를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화에선 중간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임금 피크 시점에 맞춰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시면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직급여 손해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금을 IRP에 이체시키면 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차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혜택까지 적용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선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당해년도의 부담금을 근로자 퇴직급여 계좌에 이체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퇴직금 중간 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먼저 알려주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셨거나 이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셨다면 반드시 자산운용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개인의 시장 판단과 투자에 대한 선택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출 시기를 고려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DB형과 DC형 둘 다 할 수는 없나요? 혹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자, 두 제도 모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즉 회사에서 이 DB형과 DC형 두 제도를 복수로 설정했을 시에 가능합니다. 변경 같은 경우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퇴직연금도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자,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의 경우 은퇴기에 연금소득원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DC형의 경우에 이 몇 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주거 목적의 보증금 부담,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한다던가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을 낸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 6개월 이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을 하는 경우에도 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웬만하면 인출하지 말라는 그런 사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DB형, DC형, IRP라는 퇴직연금의 유형과 활용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현재 갖고 계신 퇴직연금 유형에 대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